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작은 틈새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는 아주 미세한 균열로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의 늦은 비가, 평소와 다른 행동,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짓말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기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직업, 그리고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실제와 다르게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사실 저 스스로도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김정우라고 하고 올해 42살입니다. 현재는 중견게임 개발사에서 기획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내와 함께 무난하게 잘 지내왔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이서영이고 39살이에요. 소규모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차분하고 꼼꼼한 모습이 제 마음에 들었고 연애할 때도 결혼 초에도 정말 둘도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삶에 뭔가 미묘하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소한 변화들부터였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회사 야근이나 팀 회식을 이유로 대곤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요즘 회사 일이 맞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핸드폰을 다룰 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행동했거든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거나 제가 근처에 다가가면 빠르게 화면을 끄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문득 혹시 뭔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애써 그런 불길한 예감을 지워내려 노력했습니다. 설마 10년을 함께한 제 아내 최수연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엉뚱한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평소 신지 않던 짙은 색 양말을 찾기 위해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속옷 한 벌이었습니다. 과감한 디자인의 검은색 레이스 속옷. 평소 수수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그녀가 이런 옷을 입을 리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낯선 물건이었죠. 그날 밤 저는 최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옷장에서 못 보던 속옷을 봤는데 혹시 새로 샀어?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얼버무리더군요. 아, 그거.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나랑은 잘 안 맞아서 그냥 넣어뒀어. 그녀는 서둘러 대화를 회피하더군요. 평소의 침착함과는 거리가 먼 어색하게 버벅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최수연의 모든 행동을 더욱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욱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주말에도 갑자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부모님 댁 방문을 핑계 삼았습니다. 처음엔 그녀에게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빈번해지는 외출은 저의 불안감을 점차 확신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듯한 특별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낯선 개인 메신저 앱 알림이 떠 있었죠. 발신자는 다름 아닌 아내 회사 팀장님의 이름이었고 자정 가까운 시간에 올리는 연락은 제게 큰 의아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 신발장 쪽에서 요란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아내가 급하게 나가면서 그 중요한 휴대폰을 신발장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만지지 않았겠지만 그 순간 저는 마치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린 듯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금 화면 위로 방금 도착한 메시지의 미리 보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제 눈에 들어왔고 발신자는 역시 그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잠금 화면에 선명하게 뜬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려 이 작은 기기를 제대로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음 메시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지금 남편에게 들키면 큰일 나. 우리 관계가 발각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의심들이 끔찍한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외면했던 불안과 의심들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안에 이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머, 나 휴대폰 깜빡했네 하며 휴대폰을 찾았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저기 있었어 라며 건네주었습니다. 이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다녀올게 하고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텅 빈 공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밤 9시쯤 이수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들어오는 그녀를 보며 저는 엄청난 고통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수연아, 오늘 뭐 했어?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제 안의 절규는 목구멍에서 맴돌뿐 터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전시회 보고 브런치 먹었지. 오랜만에 여유롭게 스트레스 풀었네.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수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신저 앱을 열었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관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뻔뻔하고 역겨운 메시지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어제 그곳에서 정말 환상적이었어. 다음엔 우리만의 아지트로 떠나자. 이런 메시지를 보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저를 비웃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함께 쌓아온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더러운 진흙탕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바보 같으니까. 빨리 이혼하고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제 머릿속은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이수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 믿을 수 없는 메시지들을 보며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송두리째 뽑히는 듯한 격심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깊은 배신감, 그리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치욕감이 동시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망은 이어지는 사진들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다정하게 찍은 셀카부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부적절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제 정신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역겨운 증거들을 보는 순간 위액이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구토감이 목구멍을 찢고 올라왔습니다. 10년 넘게 한 침대를 써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 서지혜의 회사, 바로 옆 부서의 최우진 차장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45살의 기혼자더군요. 가정을 가진 남자가 제 아내와 이토록 뻔뻔하고 추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태연하게 숨쉬며 잠든 아내 서지혜를 바라보니 제 속은 뜨거운 용광로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만 고통받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만과 배신을 저지르고도 저토록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는 정말 일말의 양심이나 죄책감조차 없는 걸까? 제가 알던 서지혜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하는 질문들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저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모든 것을 밝혀낼 시간이 온 것이었죠. 아내 서지혜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혜야, 우리 할 이야기가 좀 있어.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찮은 질문에 대답하기 싫다는 듯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 나 지금 회사 늦을 것 같은데 평소와 다름없는 오히려 더 싸늘하게 느껴지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에둘러 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가 식는 듯한 냉혹함 속에서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죠. 최우진 차장과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며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는 어색하게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저는 그녀의 어설픈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내미는 대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대화 내용들을 나열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사랑해라고 속삭이며 나누던 그 더러운 밀담이 다 뭐냐고. 명백한 증거와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눈을 피하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장난이야. 남편한테 관심 끌려고 한 별 의미 없는 거라고. 저는 그 뻔뻔한 변명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며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장난. 그럼 호텔에서 몰래 찍은 그 추잡한 사진들이 장난이야? 이혼하고 우리 둘이 살자고 계획한 그 더러운 이야기가 장난이냐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를 배신하듯 그녀의 얼굴에는 반성 대신 싸늘한 냉소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래서 뭐.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오히려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최우진의 아내 이름은 송민아 씨였고 나이 37세의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런 참담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최우진 차장님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할 중대한 일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어떻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순수함마저 느껴지는 분위기에 저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소 경계하는 듯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김정우 씨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건가요? 송민아 씨는 그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점점 더 창백해지는 얼굴로 굳어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같은 아픔을 겪는 동지라는 강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같은 고통을 겪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정유진 씨처럼 선량한 사람을 만났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었지만 이 모든 파국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밤새 고뇌했습니다. 유진 씨를 만난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빨리 이혼 절차나 밟자고. 자신의 잘못은 전혀 보지 않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에 경악할 따름이었죠.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지민, 우리가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은 없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선우 부장이 외도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제가 정유진 씨에게 제공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분노를 넘어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지금까지 정유진 씨와 보낸 십수년의 세월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오직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감대가 우리 둘 사이에 형성되었죠. 증인으로 나선 박선우 부장과 그녀가 법정 안에서 버젓이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제 안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깊고 아픈 구멍으로 남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차가운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지민 씨, 좋았던 때가 있었다면 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까? 이제 와서 그런 위선적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남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정유진 씨는 제게 더없이 큰 위로이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와 똑같은 배신감과 상실감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안한 카페에 앉아 서로의 근황을 묻고 차마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수아 씨는 제 삶에 다시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제가 분노에 휩싸일 때면 따뜻하게 다독이며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지난 악연은 모두 끊어졌으니 분명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그녀 역시 저와 같은 마음임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엔 그저 아픔을 공유하는 동지라는 생각뿐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조금씩 다른 감정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부터 간직해온 꿈,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망까지. 모든 것을 스스럼 없이 공유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다가섰습니다. 대화를 이어갈수록 그녀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좋은 사람인지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저를 바라보며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와의 새로운 시작을 확신했습니다. 아픔을 넘어선 기적 같은 인연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몇 주간 망설임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진심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솟아나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었죠. 조심스럽지만 혹시 저와 연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은 씨의 말씀이 맞아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하은 씨와 함께 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 서로에게 온전히 스며들 시간과 공간을 주면서 천천히 시작해봐요.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깊은 이해심은 제 오랜 상처를 감싸 안아주었죠. 자신의 외도로 가정을 파탄냈으면서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뻔뻔하게 나오는 그녀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섭이라니. 그 송하은이 어떤 여자인 줄이나 알아?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주제에. 너처럼 어수룩한 남자는 그런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 이용당하는 거라고. 차마 제 입으로 다시 옮기기도 역겨운 저급한 표현들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간신히 강지민과의 통화를 마무리하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송하은 씨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괜찮아요. 준혁 씨, 그런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기고 악랄한 방해 공작은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듯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강지민과 박선우가 서로 연락하며 저희의 관계를 파탄내기로 결탁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지민은 제 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정작 바람을 피운 건 자기 자신인데 오히려 저에게 파렴치한 누명을 씌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이 모든 난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김선우 씨와 한서연 씨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일궈냈지만 전 배우자들의 집요한 방해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한서연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백슬래시 사인 딸아이까지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백슬래시 사인라며 두려움에 떨었죠. 그동안 모아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 압도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승소를 확신했죠. 재판 과정에서 전 배우자들의 태도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윤아 씨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그랬다고 변명했고, 최진혁 씨는 전 아내를 되찾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님마저 이들의 태도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재판은 김선우 씨와 한서연 씨의 완벽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진혁 씨는 한서연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 300만 원, 이윤아 씨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인과응보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 후 전 아내를 스토킹하여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는 소식은 회사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서로를 탓하며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내의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역설적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축복이 된 것이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편 저희 김선우와 한서연 씨는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굳건하고 단단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선우 삼촌.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며 뛰어와 품에 안기는 예은이를 볼 때마다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찾아온 평화와 행복 속에서 저희는 영원히 함께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따스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만족감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한서연 씨와 저는 이제 서로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견디며 저희 인연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죠. 그러던 중 최근 저희에게 충격적이면서도 예상했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윤아는 새로 만난 남자에게까지 과거가 들통나 버림받아 홀로 외롭게 남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소식에 크게 기뻐하거나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희만의 단단한 행복 속에서 그런 이들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그저 역시 선한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구나 하는 작은 깨달음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모든 고난은 저희에게 더 큰 행복과 소중한 인연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연 씨와 해변을 거닐던 그 순간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감회에 젖어들었죠. 요즘 저희는 결혼에 대한 행복한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서로에게 언제쯤 정식으로 부부가 될까요? 라고 묻곤 하죠. 지금 돌이켜보면 전처 이윤아의 배신이 결국 제게는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서연 씨처럼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사람을 평생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서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최진혁 때문에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각자의 이혼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위로했고 점차 사랑을 키워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행복을 시기한 전처 한유정 씨와 상간남 오준혁 씨는 강태영 씨와 이서진 씨의 관계를 방해하려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끈질긴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의 행위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법원에서 정의를 찾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 배상금 판결까지 받아내며 모든 법적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혹 마음이 생겼다 해도 상관남의 전 아내였다는 사실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만 했을까요?